저는 어렸을 적에 디즈니 동화를 읽고 자랐어요. 미키마우스, 도널드 덕이 나오는 애니메이션도 좋아했고요. 그래서 디즈니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디즈니가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과거의 색채를 버리고 PC주의를 선택하면서 작품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죠. 디즈니 하면 클래식이라는 코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책 자체를 잘못 선택하면서 디즈니 고유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즈니라는 이름은 여전히 저에게 꿈과 희망의 코드로 남아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제가 좋아하는 디즈니 작품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2009년 개봉작인데 찰스 디킨즈의 동명의 소설을 애니메이션화한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올리버 트위스트 두 도시 이야기 같은 작품을 쓴 작가죠. 스크루지 이야기 다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 TV에서 방영해주는 리스트 중 하나였는데 그래서 지겹기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아예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다 아는 얘기긴 한데 이 애니는 제가 당시에 보고 나서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보고 있어요. 다 알고 봐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정리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은 2009년 월트 디즈니에서 야심차게 만든 3D 장편 애니메이션입니다. 짐 캐리가 스크루지 목소리를 연기했고요. 게리 올드만이 스크루지 가게에서 일하는 노동자 밥, 그리고 먼저 죽은 동업자 말리 역을 1인 2역으로 소화했습니다. 콜린 퍼스도 스크루지 조카 프레드의 목소리를 맡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로 치면 초호화 캐스팅인 거죠. 게다가 이 영화를 연출한 사람이 포레스트 검프를 연출한 로버트 저메스키 감독이에요. 이 라인업만 봐도 재미와 작품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북미에서는 개봉 성적이 꽤 괜찮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왜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3D 애니기도 했지만 예쁘기보다 현실적인 그림체였고 또 생각보다 어둡고 무서워요. 유령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보기에는 진짜 무서웠나 봐요. 작품 자체로는 동화 느낌보다는 어른들의 애니메이션 느낌이 좀 더 나는 작품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줄거리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잠깐 풀어볼게요. 오직 돈을 벌어 모으는데 사는 목적을 두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 더 야박하게 살아왔던 자린고비 스크루지 이야기입니다. 그는 추운 겨울이 와도 돈이 아까워서 난로에 석탄 한 줌도 넣지 못하게 했던 몰인정한 사장이었습니다. 불우이웃을 위해 모금하러 온 사람들을 비웃고 비난하면서 내쫓는 사람이었고 하나뿐인 조카 프레드에게조차 마음을 내주지 않았던 냉정하고 야박한 장사치였죠. 같이 사업을 하던 친구 말리가 갑자기 죽었지만 슬픔조차 느끼지 못했던 스크루지는 그 후로 7년 동안 변하지 않고 더 차갑고 매몰찬 구두쇠로 살아가는데요. 그는 매년 오는 크리스마스가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가난하고 비루하게 살면서 크리스마스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무가치한 사람들이 무가치한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을 낭비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혼자 집으로 돌아온 스크루지는 자신의 집에서 예전과는 다른 낯설고 무서운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뒤숭숭한 상황이어서 잠이 오지도 않았지만 억지로 어설프게 잠든 밤. 그런데 어디선가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7년 전에 죽은 동업자 말리가 쇠사슬에 칭칭 감겨있는 처참한 모습으로 그에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스크루지는 이게 유령인지 환상인지 구분할 수도 없이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친구의 기괴한 모습을 보고 스크루지는 두려웠지만 그래도 왜 쇠사슬에 묶여있냐고 묻게 됩니다. 이건 내 생전에 지은 죗값이야. 내가 스스로 하나하나 엮은 거지. 자네의 쇠사슬은 이거보다 훨씬 더 두껍다네. 이 말을 하고 말리는 다시 떠나갔지만 스크루지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 현재, 미래의 홀령이 차례로 나타나서 스크루지를 데리고 그 인생으로의 여행을 떠나게 되죠. 과거로 갔을 때 스크루지는 자신의 순수했던 시절의 모습을 보고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갔는지 알 수가 없었죠. 사랑에 빠졌던 때도 있었고 누군가에게 친절했던 때도 있었는데 그 시절을 완전히 잊어버리고는
자신이 놓친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이제야 돌아보게 된 겁니다. 스크루지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괴로웠고 또 현재를 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기억하실 텐데 왜 스크루지가 현재의 유령과 함께 가게에서 일하는 밥의 집에 가게 되는데요. 그때 밥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위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조카 프레드 역시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에게 그가 얼마나 함부로 대했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스크루지는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자신을 직면할 때 엄청난 고통과 절망스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스크루지도 자신이 이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 다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미래의 영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당신이 제일 무섭소. 자신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기억하게 될지 이때쯤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스러운 광경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스크루지는 계속 그 훌령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굳이 이런 걸 보여주냐고. 결국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려는 게 아니냐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다짐하게 됩니다. 스크루지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돈의 가치보다 더 큰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전에 스크루지는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신에게 다시 기회가 온 것을 깨닫고 스크루지는 하늘을 날듯이 행복해합니다. 돈이라면 안달복달하던 스크루지가 뭐 돈이야 죽을 때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지 하면서 자신이 야박하게 굴던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돈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스크루지에게 크리스마스 전날 밤의 이 여행은 그의 일생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지만 스크루지와 내 모습이 겹쳐지면서 뭔가 묵직한 울림을 마음에 남겨주는 작품입니다. 일단 작품 자체가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스크루지가 변화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나눠주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변화돼가는 모습을 보는 반전의 재미가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또 이번에 다시 보면서 너무 좋고 또 감탄하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러닝타임이 1시간 반 정도인데요. 고전이 주는 묵직한 울림도 있고 더불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요즘같이 나 자신만 중요하다고 하는 시기에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겁니다. 월트 디즈니의 몇 남지 않은 기독교적인 색채의 작품이기도 해서 크리스마스 원픽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소개하고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